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아빠도 유급 휴가 대 아이 낳으면 아파트. 예,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여야가 나란히 저출생 대책 상당히 파격적으로 내놨어요. 네, 그리고 발표도 대표들이 했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고요. 공통된 게 있고 다른 게 있는데 먼저 공통적인 거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네. 육아휴직을 이제는 무조건 씁시다. 이런 내용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편하게 쓰자. 맞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냥 시작이 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겠다라는 거고요. 자동이요? 네. 그러면은 뭐 신청만 하면 무조건 그거를 그렇죠. 뭐 되냐 안 되냐 허가해 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회사에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신청만 하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컨트롤 타워 설치하자. 요거 취지는 똑같이 발표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으로 인구부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요. 부처를 만들자. 네, 민주당도 부처인데 급이 좀 다르죠. 인구위기 대응부 이렇게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다른 걸 하나씩 짚어보면은 예. 국민의힘은 이제 육아 시간 확보에 좀 초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 네, 휴가를 늘리자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이 출산 휴가를 이름을 먼저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아이 맞이 아빠 휴가 아니면 아이 맞이 엄마 휴가 이렇게 바꾸자라고 했고 네. 일단 왜 바꾸자라고 하는 거냐면 기존에 출산 휴가라고 하면 엄마 쪽에 좀 초점이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출산 휴가 간다 이러면은 아빠가 왜 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엄마한테 많이 그 무게가 가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일단 바꾸자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 아빠 휴가의 한 달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의무라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무조건 한 달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급입니다, 당연히. 예. 그리고 자녀 돌봄 휴가를 또 신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매년 5일을 추가로 주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이제 연차 외에 추가 휴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육아휴직의 급여 한도를 올리기로 했는데 현재 월 150만 원이거든요. 네. 60만 원 올려가지고 210만 원으로 하자라고 했고요. 연간 한 3조 원 정도 추정이 된다 예산이 이렇게 유이동 정책위 의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약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내 월급이 100만 원인데 그럼 210만 원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고 맞아요. 100만 원인 분은 100만 원 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300만 원인 사람도 150만 원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210만 원까지 준다 그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예. 최대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아요. 민주당은 주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지원하고 금전 지원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 둘째를 낳으면은 24평 아파트 그리고 셋째 낳으면 33평 아파트를 주는데 그러니까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임대해서 살다가 분양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한테 일단 10년 만기로 1억 대출을 해주는데요. 처음에는 이자가 있어요. 근데 아이 하나를 낳게 되면 무이자로 전환이 되고 결혼하면 일단 무조건 10년 만기 대출 1억 대출을 해주고 네. 자녀를 낳을 때마다 뭔가를 혜택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 낳으면 무이자, 둘 낳으면은 원금 50%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셋째까지 낳으면은 전액 감면을 해줍니다. 1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거하고 방금 이제 그 돈 빌려주는 거 말씀드렸는데 초점이 좀 둘째 낳을 때부터 큰 혜택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한 명당 1억 원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아동수당이랑 자립펀드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그 정도 금액을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일단은 아동수당은 만 8세부터 17세까지 10년 되는 거죠. 월 네. 20만 원씩 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립펀드는 출생했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되는 건데 부모가 10만 원 내고 국가가 10만 원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펀드를 조성한 다음에 아이가 어른이 되면은 자유롭게 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연간 이제 추정하는 예산은 28조 원 정도예요. 연간 28조 원. 네. 예산이 많이 들긴 해요. 그렇죠. 김준 수석 에디터. 예. 자, 양당이 내놓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라도 정책이라도 나와서 참 다행이다. 이번 총선이 맞아요. 서로 욕만 하고 뭐 저쪽 비난만 하고 하다가 이런 게 어떻게 근데 공교롭게 같은 날 사실 나와가지고 짠 거는 아닐 텐데 분명히 근데 이제 제가 내용을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박순봉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은 인구부를 신설하겠다, 부총리급.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하겠다. 이게 그걸 부총리급으로 하느냐, 장관급으로 하느냐의 차이지 그냥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정도 서로 얘기를 했으면은 뭐가 됐든 해라. 총선 끝나고.
좀 서로 이제 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저는 요거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여전히 역시 애를 낳는 거에 좀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네. 일단은 연애를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뭔가 도와줘야 되는 아, 거예요. 그럼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 연애를 안 하고요. 연애를 해도 결혼은 안 하고요. 아하. 결혼을 해도 아예 애를 낳을 안 생각. 낳아요. 그리고 애를 안 낳는 거는 키울 여력이 없고 그렇죠. 예를 들면 경력 단절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복합적으로 있는데 아직도 조금 좁은 측면에서 어떻게 애를 하나하나 지원할 건가. 뭐 민주당의 대표적인 건데 1억 대출해주고 애 셋 낳으면은 전액 감면 1억 주겠다라는 건데 네.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1억 준다고 그러면 애를 낳습니까? 이거를 뭐 비판하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애 하나하나에 얼마 주고 이게 아직도 그 근본적인 내용이 좀 많이 안 담겨 있다. 예를 들어서 교육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복합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같이 좀 고민해서 여야가 같이 고민했으면 네.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반갑더라고요. 이게 현실화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디테일을 더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끌려나간 국회의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 퇴장당하는 끌려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상황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어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여기서 있었던 일이고요. 전주에 있는 한국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했고요. 그다음에 김관영 지사 당연히 참석했고, 그다음에 네. 여야 의원들 일부가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그중에 강성희 의원도 있었던 거예요. 음.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11시 10분쯤에 행사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동하면서 앉아있던 참석자들하고 쭉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어나서 같이 악수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강성희 의원도 악수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때 강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영상을 보니까 이제 악수하면서 강 의원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악수를 할 때도 그때도 강 의원이 쭉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자, 저희가 지금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악수를 할 때 말했고 지나가는데도 이제 계속 손 마이크를 만들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외칩니다. 그러자 경호원들이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서 이제 퇴장시키는 이런 장면이네요. 네. 자, 예. 강성희 의원 입장, 대통령실 입장 어떻습니까? 네. 강성희 의원 이제 이후에 입장을 냈는데 국정기조 바꾸지 않으면 국민 불행해진다. 이거 인사말 한 게 전부인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가 거북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어제 설명을 했거든요. 예. 강 의원이 악수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놔주지 않고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약간 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런데도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했고 그래서 경호상으로 봤을 때는 위해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장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여야 뭐 의원들이라던가 이제 당에서 반응도 좀 나왔는데 현장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용호 의원은 얘기는 의도된 행패 아니냐. 이거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사과부터 해라. 그리고 대통령 손 꽉 잡고 놔주지 않고 소리를 연이어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권에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모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범죄자 취급하고 끌어냈다. 경호처장 파면하라라고 했고요. 정의당에서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도 잘못 지적했다는 이유로 사지가 들려나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논평을 했습니다. 자, 일단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짧은 인터뷰, 미니 인터뷰를 강성희 의원하고 진행을 하셨다고요. 예. 잠깐 듣고 올까요? 강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 강성입니다. 예, 어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이 있었고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시작하면서 인사하시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쭉 오시면서 악수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저하고 악수하면서 제가 몇 마디 말을 건넸는데 그 과정에서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간 것이 어제 일입니다. 몇 마디 말을 건네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나요?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집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고요. 근데 그 말을 다 하기 전에 대통령이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경호원들이 다 저를 밀치고 압박하는 과정이 있었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말을 다 하지도 못하고 끌려나가게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강 의원님이 그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적절했느냐, 그리고 좀 본인이 튀려고 뭐 이렇게 네. 너무 좀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게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전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서민들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부자 감세로만 하고 있어서 이런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 불행해진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이 모든 얘기들을 다 그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실은 원래는 더 날선 비판을 하고 싶었고 전주 시민들의 목소리에 100분의 1도 저는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호처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경호처에서는 지금 강 의원님이 윤 대통령의 손을 놓지 않고 고성을 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호상으로 불가피하게 강 의원님을 이렇게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영상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 자꾸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이 바이든 날리면 2탄을 만들고 싶은 건지 저는 되게 의문스럽고요. 대통령과 제가 손을 잡은 것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미 손을 놨고요. 무슨 손을 잡아서 힘을 줬다, 내 쪽으로 대통령을 끌어당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진로를 방해했다라는 것도 영상에 보면 대통령이 자기 갈 길을 그냥 잘 갑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입이 틀어막히고 쫓겨나는 과정이었죠. 그것은 뭐 온 국민이 보고 있는 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예. 대통령실에서 자꾸 이런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것이 더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떠난 뒤에도 소리를 이제 강하게 지르고 있고 끌려 나가면서까지 하신 이유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저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를 전달하기도 전에 경호실에서 저를 되게 압박했고 계속 밀치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저 제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강 의원님하고 진보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호처의 문책도 요구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예. 혹시 아직 대통령실에서 뭐 연락이 오거나 사과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직 없었나요? 네, 맞습니다. 전혀 어떤 연락도 없었고요. 행사장에서 쫓겨난 뒤에 경호처 직원은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뭔가 대응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입장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준일 에디터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짧게 취재한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는데요. 애초에 뭐 마이크를 차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손을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하는 거를 왜 우리가 손 마이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게 와전이 된 거다 그런 입장인 거죠. 예, 차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경호실에서 이미 다, 그리고 이제 몸수색이라고 예, 해야 되나, 예. 이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강성희 의원도 사실 이제 본인이 좀 답답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은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본인이 또 뜻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저 상황에서 뭐 한 번 소리 지르는 거는 괜찮은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좀 적절했냐, 좀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TPO의 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아쉬운 거는 대통령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실 저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게 좀 저는 초현실적인 지금 장면을 보는 것 같고, 왜 경호실은 뭐 입을 막아서 저렇게 끌어내는지, 다시 대통령의 귀를 경호하는 건가요? 왜 저게 무슨 위협이 된다고 저렇게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참 우리나라 지금 꽉 막힌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뭐 자유롭게 지금 영상이 다 있고 제가 영상도 3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각각 뭐 방송사 혹은 대통령실 각각 찍은 영상들 각도가 조금씩 달라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각자의 의견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논란. 짧게 가야겠네요. 짧게요.
네, 그 이준석 신당으로 불리는 개혁신당에서 어제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65세 이상 고연령층이요.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1년에 12만 원 쓸 수 있는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미래 세대의 빚이 넘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지역 간 공정성도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역세권 아니면 이용을 못 하니까요. 노인회에서는 뭐 폐륜 정당 만드는 거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